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입니다. 한국노총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늘리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2033년까지 65세를 목표로 한 단계씩 늘려가는 방식인데요. 15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청년 고용과 세대 갈등인데요.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내일까지 열리는 대구 국제식품산업전 소개합니다. 9월 8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는 다부터널 일대로 정체 보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일대 속도 줄이면서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206 내거리에서 성서 내거리 방향으로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고, 반야월로 반야월 삼거리에서 율하교 방향으로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화랑로 쪽으로는 효신내거리에서 효목내거리 방향으로 효목내거리 신호 2번 이상 예상하셔야겠고, 호국로 무태내거리에서 산격대교 방향으로도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입니다. 절기 백로 무렵은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시원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10도 이상의 일교차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오늘과 비슷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2도, 습도는 71%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대구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앞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인 대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표지판과 차량 속도, 보도 상태, 차도 상태 등을 점검했더니 아이들을 위한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61%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과속 단속 카메라가 미설치된 곳이 85%였습니다. 불법 주정차도 심각했는데요.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이 88%에 달했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데 허술한 곳이 많네요. 맞습니다. 대구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2021년 23건의 사고로 3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해엔 38건의 사고로 3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시민단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교통안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을 개선해야 영유아들의 안전한 등하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대구 내에서도 시설 관리는 수성구가 가장 잘 돼 있었고 남구와 서구가 비교적 부실해 기초단체장의 관심과 지원 대책도 절실하다고 봤습니다. 네, 좀 빠르게 보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 원,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어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저번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달서구청 사무실에서 50대 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사람에게 4만 1,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구청장직이 박탈될 수도 있겠네요. 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됩니다. 또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 이 청장 변호인은 돈을 받았다는 선거구민의 주장은 이 청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진술한 부분이다면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식사 제공은 의례적인 행위로 위법성이 어느 정도 배제된다고 변론했습니다. 이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횡단보도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대구시 의회 하병문 의원이 어제 임시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하 의원은 개정안으로 횡단보도 인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대구 시민들을 길거리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는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횡단보도와 그 주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길거리 같은 이 다중 이용 장소의 간접 흡연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죠. 네,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실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접 흡연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가 길거리에서 간접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횡단보도와 같은 다중이용 장소에서의 간접 흡연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하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대구시 모든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역의 대표적인 사거리부터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단계적으로 구역 지정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이 개정안이 통과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볼까요? 네, 대구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음학기를 시범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아의 안정적인 초등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놀이 중심의 언어 교육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1학년 통합 교과와 연계된 수업을 실시합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곧 입학할 후배를 대상으로 이야기 교육도 합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부모 교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구교육청은 이음학기 시범 운영을 위해 유치원 20곳과 초등학교 20곳을 공모로 선정했는데요. 유치원당 600만 원, 초등학교는 300만 원씩을 지원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시청자 주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 주간을 맞아 아침의 광장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고맙게도 지난 5월에 KBS 대구 TV홀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해서 강의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참 좋았고요. 질문도 많이 하셔가지고 강의하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이런 공개 강의를 우리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원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공영방송, 특히 KBS 대구 같은 지역방송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강 관련 프로그램처럼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KBS에서 방송하는 인간극장을 아침에 진료하기 전에 틈이 날 때 즐겨봅니다. 우리 사람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고요. 또 그 사람들의 기쁨과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으로서 우리 대구 지역에 계시는 이제 실력이 좋고 친절한 선생님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KBS 시청자 주간을 축하드립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또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또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죠. 청년들은 이 정년 연장 논의를 어떻게 보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을 앞에 두고 정년 연장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먼저? 제가 만약에 50대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살았다. 네. 아무래도 연금 수령 시기도 있고 좀 빈민 공백이 많으니까 좀 찬성할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 네. 20대 자녀의 입장이라면 아들이라면 정년 연장이 달갑지만은 않은 주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취업을 한 자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든 부모님의 기대 소득이 조금이라도 느는 게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 또 입장이 그렇죠. 바뀌네요.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 아들이면 약간 반대 입장이지만 이미 취업을 한 아들이면 그것도 찬성일 수 있다 이런 주변에서 얘기인데. 흔히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노동계가 정년 연장 입법을 요구한 이유에 공감은 하시나요? 이렇게 운 좋게 이제 정년 60세를 채우더라도 은퇴한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에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수 있습니다.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네. 최근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발표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지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나중에는 68세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네네.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높아질 것이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라는 대전제 하에는 정년 연장 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죠. 네. 근데 이제 물론 그 연금을 받기까지의 뭐 공백 기간이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그 퇴직 연령을 봤을 때는 49.3세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상 때문에 뭐 말이인지 60세까지 정년이지 이전에 더 빨리 퇴직을 하고 이제 사회에서 좀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도 맞지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임금제를 이제 호봉제라고 해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매출이 안 나오거나 뭐가 해도 이분들한테 이제 뭐 명퇴라고 있냐 조기 퇴직을 공고하면서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는 그냥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많이 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자발적인 조기 퇴직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에서 정년 연장 자체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동계층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 한국 노동시장 중심부에 위치한 그렇겠죠. 노동자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대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곳 그리고 규모가 큰 곳, 정규직이 많은 곳 등이 해당하는데 이러한 일자리 비율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연구지만은 베이비 붐 세대 중에 정년 연장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전체 노동자 중에 11.4%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고임금 노동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저임금 불안정 계층, 이 노동시장 주변층에게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참 이번에 정년 연장을 두고 참 안타까운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 사실은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뭐 정년 연장 이 얘기는 정말 수도 없이 몇십 년 전부터 나왔던 맞습니다. 얘기인데 네네. 근데 정작 저희가 정년 연장을 두면 사실 연금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청년층 취업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도 제가 봤을 땐 정립된 게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이나 아니면 독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뭔가 연금을 개혁하거나 아니면 정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상당 시간 오랜 시간을 두고 사회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협의를 네. 끝에 이게 실제로 좀 탄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저희는 정말 민감한 아까 얘기했던 임금 체계나 또는 뭐 연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그럼 어떤 TO를 마련해서 사회의 진입을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정년을 뭐 우리가 많이 실제 얘기하면 60세 이상도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건강한 상태가 됐다. 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그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정년을 연장을 해서 섞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런 얘기 근데 지금 나오죠. 이렇게 아무것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단순 연장만 하는 건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연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정년 연장과 떼놓을 수 없는 주제가 국민연금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제 또 발표가 됐는데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니까. 그런데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광고를 보면은 건강하게만 오래 살면 착착 나오니까 어때요? 괜찮죠? 국민과 국가의 평생 약속, 정년 이후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 결국에는 이 노동자들의 노후와 관련이 된 네. 약속인데 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될 현재 5, 60대가 소득 대체율이나 다양한 지표상으로 보면은 그 약속을
못 지킴을 이제 느낀 거예요. 네, 국가가 네, 국가 네. 국민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현재 20, 30대 혹은 40대에게 새로운 약속을 한다는 건데 이 과연 신뢰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 부의장께서 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정립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좀 많은 노동자에게 또는 뭐 청년들에게까지 이렇게 정년 연장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사실 저는 일단 가장 큰 전제는 우리가 정년을 연장하기 전에 앞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 연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번에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보게 되면은 뭐 2055년에는 완전 고갈된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2030 입장에서는 아니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우리가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그렇죠.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이게 4차 때 그 발표했던 것보다 2년, 그러니까 5년 전에 4차를 발표했는데 그때부터 2년이 땡겨진 결과거든요. 예. 그러니까 5년마다 뭐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결과가 땡겨져서 나타나면은 사실 네. 청년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나 국민연금 맞네. 왜 내 그렇죠. 보험에서 이걸 공제해야 돼? 그것처럼 결국은 돈을 받는 시기가 지금도 안 맞기 때문에 이 정년을 연장하면서 뭐 국민연금 수령 시기로 늦춰야 된다 계속 따라가는 것처럼 네네. 결국은 국가의 큰 마인드맵을 그려놓고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년 제도가 없다 하더라고요. 네. 그 폐지된 이유는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고용 시장 같은 게 굉장히 유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제에 대한 뭐 임금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뭐 재취업이든 여러 형태를 통해서 고용 시장이 재진입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자유롭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시장, 연금 그리고 이 정년은 세 가지가 좀 삼박자로 가서 좀 큰 기조를 두고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이 맞냐 안 맞냐는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런 기조를 두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고용시장의 재진입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기업에 근무하거나 노동시장의 또 주변에 있으신 노동자들은 정년의 혜택을 지금도 못 누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 30대, 40대들이 봤을 때 인생 선배들이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하면서 네. 내가 과연 정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당신 이렇게 정년을 68세로 늘리게 되면은 당신들이 68세까지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자 측이나 노동자 측에 지금 합의가 안 된 사항, 그 사항 중간 지점들을 풀어내는 것이 선행 조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청년 입장에서 사실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관점이. 예, 예.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첫 번째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게 우리가 소득 구간을 보면은 사실 보면은 40대에서 50대가 굉장히 소득이 높은 구간이에요. 네네. 이제 사회적으로 뭐가 이뤘고 경제적 그렇죠. 안정이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있는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웃긴 게 50세 이후부터는 하락 곡선으로 가서 제가 65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OECD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거든요, 저희가. 아유. 그러니까 실컷 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50세 기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65세 이상 봤을 때 약 한 평균 180만 원 정도를 버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하는 게 이게 정년과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결국은 50대 이상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건강이나 이런 상황들은 많이 건강해져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 필요한 게 50대 이후에 이제 이 시니어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사회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죠. 네, 단순히 네. 뭐 쓰레기를 줍거나 이런 식의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고 뭔가 좀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회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오래 일해서 결국은 국가를 부양해야 네. 되는 이 책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으로 미래 비전을 배울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약간 어떠한 좀 제도적인 조건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뭐 노인 빈곤율도 높고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돌아갈 자리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슈에서 또 가장 뜨거운 감자가 청년 고용이거든요. 아니 정년 자꾸 연장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일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은 또 어떤지 한번. 정년
청년 연장과 이제 연금 재정화 안정화는 공감을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정년이 연장되면은 더 많은 이제 현재 재직 인구가 자리를 못 비키게 되니까 네. 내 자리가 나지 않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네. 하지만 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이 나중에 정년이 이제 지나고 소득이 이제 생기지 않을 때 연금만으로도 생활이 되는가? 그것도 이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년 연장 그리고 연금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월 평균 생계비가 지금 124만 원인데 평균 연금 수령액이 60만 원대임을 감안을 했을 때 청년이라고 지금 당장 또 그 바로 앞에 취업만 바라보는 거 아니거든요. 네. 청년들도 정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너무 일반화된 생각을 약간 좀 이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시간이 잠깐 짧게 요약하면 일단은 고용 유연화를 통해서 고용 시장이 좀 형태가 바뀌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임금 체계가 단순히 이제 호봉제라고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과제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너가 일한 만큼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이 사회에 그러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 필요할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연금의 제도에 대한 보증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 게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일 얘기만 했는데 관점을 아예 또 바꿀 필요도 있어요. 네. 우리가 왜 사느냐, 삶을 왜 사느냐 생각을 왜 해봤을 사느냐. 때 자아 실현. 네. 편안한 노후를 원해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한다고 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지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면 위로 올라온 정년 연장 논의 세대 간의 경쟁이나 갈등을 줄이면서 잘 해결될 수 있을지 또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MG의 티키타카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이 지난 수요일에 개막했습니다. 대구 엑스코 현장을 박나영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은 식품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식품산업의 트렌드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식품 업체를 위한 상담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종주국이 오리진이 이제 일본인데 일본 제품에 대항해서 어떤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강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수산에 많이 접목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해외 시장에는 이제 육류에 맞게끔 맛을 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 F&B 대표 공기현이라고 합니다. 수출 관련해서 상담 받으러 왔어요. 각 나라별로 이제 원하는 부위나 수출이 안 되는 부위, 또 한우를 안에 받을 수 없다거나 이런 거를 많이 얻었어요. 사실 이제 국내 시장은 너무 좁아서 사실 해외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박람회가 아니면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는 좀 더 자주 열렸으면 좋겠고 참여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경북대에서 온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과제를 내주셔가지고 방문했어요. 돌아봤는데 이제 품질 관리가 있길래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해서 과제를 적으려고 해요. 네, 이렇게까지 많은 걸 처음 접해봐가지고 이 한 음식에서도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새로 본 막걸리 있길래 그거 한번 시음해봤습니다. 이런 데를 처음 와봤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고 재밌어가지고 조금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참가 업체가 많았을 텐데 행사장 좀 부지런히 다녀야겠네요. 네,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총 433개의 부스가 운영됐는데요. 시민들은 현장에서 직접 맛도 보고 체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부스를 운영 중인 업체 관계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풍에서 해외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우준 전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기업으로서 신제품 중에서 지역의 막창이라던가 납작만두하고 콜라보로 해서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좀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상온의 쌀떡볶이 위주로 저희가 좀 많이 판매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밀떡볶이 제품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사실 뭐 떡볶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밀떡, 쌀떡파가 좀 많이 나뉘었는데 이번에 오시면서 저희가 이제 쌀떡도 있고 밀떡도 있기 때문에 다 만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새로운 거래처
창업도 좀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에 저희 제품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여기 대구국제식품전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더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달빛동맹 홍보관 담당하는 김재숙이라고 합니다. 네, 광주광역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특히 무등산 수박부터 해서 기타 다른 농산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광주광역시는 의례음식이라든지 전통음식이 강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의 제품들 하고 그다음에 전통음식 선물 패키지가 많이 있고요. 또 식품 각 업체들이 대안하는 명절에 쓸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구라든지 경북에 저희네 제품이라든지 저희의 솜씨를 알릴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박람회 첫날에는 대구식품의 동남아와 한랄시장 진출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고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사업 설명회와 역량 강화 교육도 열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규식 엑스코 사업본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 경북 지역 식품 산업에 홍보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을 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공유하고 시도민들에게 질 좋은 식품을 선보이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류 발음을 타고 K푸드 열풍도 불고 있는데요. 지역 식품업체들도 해외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총 16개 국가 한 31개 바이어를 초청을 했고요. 숫자로는 작년보다 한 15% 정도 증가한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국내 구매 상담회를 하는데 국내 유수의 바이어 23개사가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공동 주관하고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식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날인 오늘을 대구시하고 아시아 태평양 한국식품수입상협의회가 대구 경북 지역 기업들의 판로 지원, 특히 요즘 뜨고 있는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한 그 MOU를 체결을 했고요. 또 이 MOU를 계기로 지역 식품 기업들이 특히 동남아 할랄 식품에 대한 진출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에 대한 국내외 시장 개척뿐만 아니라 대구와 광주의 달빛 동맹 특별관을 통해서 양도시의 특산물을 소개하고 있고요. 추석 맞이용으로 제수용 과일 등을 이렇게 현장에서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9일까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식품을 살펴보고 추석 제수용품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나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가을 기온이 완연해진다는 백로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9월 8일 아침의 광장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